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민심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데드크로스, 그러니까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한국갤럽 조사가 나왔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 꼽힌 건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먼저 이상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취임 후 처음으로 긍정평가를 앞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평가는 44%, 부정평가는 46%로 집계됐습니다. 긍정평가는 3주 전 직전 조사보다 7%포인트 내렸고 부정평가는 8%포인트 올랐습니다. 지지율 44%는 한국갤럽 기준 취임 후 최저치입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30%로 가장 높았고 경제 민생, 검찰 권한 축소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개입 수준을 묻는 질문엔 적게 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이 해야 한다보다 높았는데 특히 서울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에 국민 불안이 높다는 걸 잘 알고 있고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사의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를 놓고선 전체 응답자의 50%가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싸늘한 부동산 민심에 정부는 서둘러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용산 어린이 정원에 공공소유 아파트를 짓는 구상도 검토되고 있는데 서울시는 마지막 남은 대규모 녹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용산공원 현장에 나가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 용산공원, 100만 평, 여의도 정도의 규모입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오늘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공급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용산공원이 이제 100만 평 됩니다. 네. 주택이 필요하다 네. 하는 정도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용산공원은 거주 중인 주민이 없어 이주 절차가 필요 없고 토지를 사들이지 않아도 돼 주택 건설에 최적지라는 게 정부의 평가입니다. 하지만 용산공원에서 만난 시민들은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공원이 이렇게 넓게 깔려져 있고 산책하기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서 그래도 저는 좀 후자 그대로 놔두는 게 좋을 것 같다. 서울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회색 도시 같은 느낌을 줄 것 같습니다. 녹지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노른자 땅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용산 완전 노른자 땅이잖아요, 사실. 그래도 개발을 하는 쪽이 더 낫지 않을까. 이 중에서 용산 어린이 정원 개발은 가장 첨예합니다.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좀 젊은이들이 거기 들어와서 살면서 그러면서 좀 뭐 결혼도 많이 하시고. 서울 도심에 유일하게 남겨져 있는 녹지 공간입니다. 거기를 풀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 특히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판단이다. 김 장관은 20일 오 시장과 만나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고심 끝에 내놓은 청년 주거 대책 가운데는 되레 반감을 산 정책도 있습니다. 고시원에 사는 1인 가구들이 늘어나니 욕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건데 비좁은 고시원에 이렇게 살란 거냐, 웃지 못할 풍자 이미지까지 등장했습니다. 송채은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그제 예고한 고시원 건축 규제 완화안입니다. 현재 취사시설과 욕조 설치는 금지돼 있는데 욕조는 허용하고 책상을 반드시 두는 규정도 없앤다는 내용입니다. 주택 이외 거주지 중 고시원 거주가 15만 가구, 3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 고시원 1인 가구에 대한 환경 개선에 나선 겁니다.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한 달 살아보시면 욕조가 불가능하다는 거는 아실 것 같은데 청소도 좀 힘들 것 같아요. 곰팡이도 그렇고. 욕조까지 설치하고 그럼 평수를 좀 더 크게 한다면 100만 원이 넘어가야 되는데 월 입실료가요. 누가 들어올 사람이 과연 있냐 이거죠. 온라인에선 정책을 비판하는 AI 생성형 그림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채널A에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욕조 설치를 의무화한 게 아니라 허용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의견을 듣고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금융위는 청년들이 월세 수준의 원리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 대상에 아파트가 제외된 것이 논란이 되자 추후 아파트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채은입니다. 네, 심상치 않은 여론을 감지해서일까요? 친명 당권 주자들도 부동산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는 건드리지 말자는 취지입니다. 최주연 기자입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부동산 정책의 사실상 수정을 공식화했습니다. 디테일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며 비거주 1주택 정책의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기본 공제 기준을 내려 세금이 늘어나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는 건드리지 말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현행 제도를 유지해도 세액 부담이 자연 증가한다는 논리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보유공제 폐지 정책도 사실상 증세인 면이 있고 임차인 퇴거 강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뜻을 전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의 종부세 정책도 단독명의와 차별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정 의견을 냈습니다. 이 공급이 말씀처럼 쉽지 않고 당도 같이 채찍질을 할 거고요. 세제는 이제 최근에 제기된 것들 중에 일부 미세 조정을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친명주자 송영길 의원도 부동산 세금엔 손대지 말아야 한다며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초과 세수도 50초가 나온다는데 왜 그 1조 원에 목숨을 걸라 그러냐. 전당대회 막판, 서울 경기 당원 표심과 국민 여론조사를 겨냥했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기 위해 국민의힘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자리에 참석한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말이 안 된다며 항의를 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강보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가 시작되기 전 먼저 자리에 앉은 정의용 국민의힘 사무총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입장하기 직전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런 예가 어디 있습니까? 한 시장을 불러가지고 오는 것이 먼저 하고 나가라 하든지 딴 자리를 만들든지 해야지. 판사님들 다 온 자리에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판가락을 오 시장이 입장하고 간단히 악수를 나눈 뒤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거세게 항의합니다. 오 시장 발언 이후 자신의 발언 차례에선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발언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지방선거 당시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등 당 지도부를 비판해온 오 시장에 대한 불만을 표현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 총장은 오 시장이 온 것에 불만이 있던 게 아니라며 원내대책회의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한 전례가 없어서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정 원내대표에게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